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내의 한 농촌 마을이 고급 주택단지인 타운하우스를 짓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도와주었다며 주민들이 투표로 불신임 결정을 내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바다가 바라보이는 일주 도로변에 고급 전원 주택단지인 타운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세대가 들어섰고 앞으로 20세대가 더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진입로 폭이 4m에 불과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을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도로를 8m로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이장이 특정 업체의 건축 허가를 위해 도로 확장에 동의해줬다며 마을 총회를 열어 불신임 결정을 내리고 임명권자인 읍장에게 강제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총회가 있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도로 지정 동의서에 날인을 해줌으로써 우리 마을의 재산권이 시로, 제주시로 도로관리권이 넘어간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이장은 타운하우스의 상하수도 공사를 위해 동의서를 써줬을 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개발위원회에 보고해서 재산관리위원들하고 4번에 걸쳐서 협의된 사항이고 리민들한테 전부 유인물을 배포했고 주민들은 이장을 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도로 확장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냐며 주장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요즘 제주 해안 곳곳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데요. 세계지질공원 인근 해안까지 건축 폐기물이 쌓여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수월봉 인근의 해안. 양식장에서 흘려보내는 바닷물로 소규모 수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발전소 주변에는 시커먼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차량이 드나들기 불편하다며 건축 폐기물인 폐아스콘을 40톤이나 깔아둔 겁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이거거든요. 예. 그 직원이 몰라서, 예? 그 폐하수꾼 그 도로에 다 깔고 주차장에다 까는 거니까. 제주시는 공유 수면에 허가 없이 건축 폐기물을 깔았다며 이달 말까지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폐아스콘에는 기름 성분이 섞여 있어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안 공유 수면이고 이게 비가 오면 여기에서 기름띠가 바다로 흘러내리고 또한 여기 샘물 있는 이곳이 다 이제 오염이 돼서 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는 공유 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뒤 이 진입로까지 확장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배수관을 무단 증축해 제주시에 적발됐지만 벌금만 낸 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공유 수면을 무단 점용한 사례는 7건. 천혜의 경관은 물론 청정 환경까지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내 종합병원들이 내년부터 병문안 시간을 제한합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병문안 기준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병문안을 평일은 오후 6시에서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에서 12시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문안을 갈 때는 꽃과 화분,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서도 안 되며 종교단체와 동문회 등의 단체 방문도 제한됩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어선을 들이받아 선원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라이베리아 선적 상선 러시아인 선장 R씨와 1등 항해사 N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26km 해상에서 한림 선적 어선인 화룡호를 들이받아 선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분간 제주에서 수사를 받게 되며 상선은 당초 목적지였던 중국 칭다오로 떠났습니다. 교실이 아닌 도심 속 골목길을 누비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고 배우는 학교 박 수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선보인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MBC 경남 김원진 기자입니다.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를 배경으로 학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입고 있는 외투 색깔과 비교해보며 미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세계 대비 개념을 직접 느껴봅니다. 차가운 한해 그리고 따뜻한 난을 써서 이건 한난 대비야. 길을 따라 걸으며 발걸음으로 골목길 거리를 직접 재보기도 합니다. 원래는 그냥 창동에 있는 표지판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이 표지판들의 거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도내 한 대학교의 사범대학생들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들을 학교 밖 도심 속에서 몸소 체험하며 익히는 겁니다.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즐거우면서도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친근한 골목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대학이 교실 안 수업만 가지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교실 밖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 뭔가 이게 기여하는.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활용하는 데 이어 일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의 교육을 이끌어갈 예비 선생님들의 열정 속에서 도심의 골목길이 산교육장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 강릉에 있는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의 일부 구간은 젊은 사람들도 오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과 노선이 바뀌어서인데 정동진 주민들은 해안까지 연장하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입니다. 심곡항에서 출발해 강릉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의 종착지인 선크루즈 주차장으로 오르는 500m 구간. 난간이나 주변 나무를 잡아야 겨우 오를 정도로 가파른 계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주 평탄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쪽 500m 이후에 올라오면서부터는 계단도 좀 높고 가파라서 종아리도 땡기고 너무 힘들었고요. 강릉시는 당초 바다 부채길을 심곡항에서 정동진 해안까지 연결하려 했지만 급하게 선크루즈 주차장으로 노선을 틀어 2.86km로 만들었습니다. 문화재청과 부진한 협의 끝에 사업비가 당초 예상치 120억 원을 훨씬 밑도는 70억 원만 책정된 겁니다. 여기에 혼잡하다는 이유로 선크루즈가 주말 주차료 5천 원을 받으면서 관람객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동진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정동진 해안으로 연결하는 게 해결점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동진역과 모래시계 공원 등과 연계돼 개설 효과도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정동역과 정동항까지 연결되는 탐방로가 개설되면 지역의 상경기도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쇠락해가던 지역 경기가 바다 부채길 개통 이후 크게 나아진 점도 주민들이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정동진 일대 음식점 매출이 20-30% 오를 정도로 바다 부채길 개통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다 부채길 관람료를 받으면 불편한 구간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바다 부채길 연장이 시급해 보입니다. 문화재청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점차 해나가면서 예산 확보도 같이 해서 관광객들의 요구를 강릉시에서는 반영해서 또 낙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낡은 군 경계철책, 어지러운 전선 정비 등도 강릉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낮에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온화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간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겨울철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의 질은 양호한 모습인데요. 북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5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0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로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등산객들은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현재 섬 지역의 기온 모두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기온이 갈수록 떨어지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해안 지역으로도 첫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운전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기사 폭행 사건은 52건으로 2년 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 이후 기사 폭행 혐의로 174명이 입건됐으며 올 들어서도 40명이 입건됐습니다.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5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29대로 가장 많았고 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16대, 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 2대 순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대형 마트의 점포수와 매출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대형마트 점포수는 제주가 14.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도내 대형마트 매출액은 6,500억 원으로 7년 전보다 91.6% 증가해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청렴도가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시는 10점 만점에 7.35점, 서귀포시는 7.27점으로 5개 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제주시가 2등급, 서귀포시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중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28건을 정밀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서귀포시가 자체 조사해서 포착했으며 실거래가 허위 신고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허위 신고로 판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도 추징하도록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도내 9군데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매출액은 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도내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는 장애인 350명이 사무용품과 식품 등 30여 개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